기묘한 이야기 팬들 잘 들어. 지금 넷플릭스 켜놓고 볼륨2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거 알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즌 1부터 4까지의 상식이 볼륨2에서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거. 베크나가 최종 보스다? 헨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였다 와 같은 생각들을 하는데 이거 다 틀렸을 수도 있어. 오늘 가져온 정보는 단순히 뇌피셜이 아니야. 기묘한 이야기 공식 연극 더 퍼스트 섀도우와 더퍼 형제의 인터뷰, 그리고 배우들이 실수로 흘린 스포일러까지 탈탈 털어서 볼륨2 나오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설정들로만 엑기스를 뽑아왔어. 특히 헨리의 과거, 동굴의 정체, 그리고 윌 바이어스, 이 세 가지가 시즌5 결말의 열쇠야. 시작하자마자 미친듯이 달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줘. 그럼 가자! 예고 공식! 헨리 크릴 베크나는 태어날 때부터 악마였다? 정답은 X야. 이걸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브로드웨이 공식 프리퀄 연극 The First Shadow, 그리고 또 하나는 본편 시즌2의 윌 바이어스야. 연극에서 밝힌 헨리의 과거는 이래. 1943년 필라델피아 실험, 이거 알지? 모른다고? 빠르게 설명할게. 잘 알려진 음모론에 따르면 1931년 니콜라 테슬라가 테슬라 코일을 이용해 선체에 막대한 전기를 흘려보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계획 실험이었어. 간략하게 말해 미국 전함 투명화 실험. 그런데 실험을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 실험은 성공한 듯 보였으나 레이더에만 사라진 게 아닌 뿅! 배도 함께 사라졌어. 배는 25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발견됐어. 대부분 승무원들은 사망, 그런데 벽이나 기둥에 융합되어 녹아내리고 있었던 음모론 사건 중 하나야. 어찌되었든 이 실험으로 선장 브레너 대위만 생존. 그리고 브레너 대위는 혈액형이 변형되었어. 이거 중요해. 브레너 대위가 누구냐고? 마틴 브레너 박사의 아빠야. 그리고 헨리의 8번째 생일 직후 네바다 동굴 사건이 터져. 헨리가 8살 때 네바다주 레이첼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브레너 박사가 아버지 실험을 재현 중이었어. 그때 러시아 스파이가 핵심 장비를 훔쳐 동굴에 숨겼지. 때마침 어린 헨리가 만원경을 들고 동굴을 탐험 중이었고 사건에 휘말리게 돼. 그때 헨리는 그 동굴 안에서 장장 12시간 동안 디멘션 X로 순간이동 당해버려. 디멘션 X가 뭐야? 디멘션 X는 기묘한 이야기 설정에서 업사이드 다운보다 더 오래된 원본 차원이야. 간단히 정리해서 마인드 플레이어가 원래 살던 고대의 어두운 차원으로 현실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다른 차원이지. 11이 기억을 잃기 전 헨리를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렸는데 그곳이 디멘션 X야. 그럼 업사이드 다운, 뒤집힌 세계는 뭐야? 1983년 11월 6일 11이 보이드에서 데모고르곤을 처음 마주치고 디멘션 X에 있던 데모고르곤을 만지며 생긴 공간이야. 디멘션 X와 현실 세계가 섞여서 만들어진 중간 공간이지. 그런데 현실 세계의 복사본이지만 1983년 11월 6일에 시간이 멈춰 있어. 낸시가 시즌4에서 발견했지. 왜 여기는 1983년에 멈춰 있지? 뒤집힌 세계에 업사이드 다운이 없던 시절 헨리는 그곳에서 12시간 동안 디멘션 X의 에너지 입자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됐어. 돌아왔을 땐 이미 늦었지. 혈액형도 바뀌고 기억도 지워지고 무엇보다 성격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냐? 맞아, 시즌2의 윌이야. 윌이 마인드 플레이어한테 잠식당했을 때 갑자기 추위를 좋아하고 가족을 속이고 군인들을 데모독에 밥으로 주려고 함정을 팠어. 그 착한 윌이 순식간에 악당처럼 행동했지. 이게 핵심이야. 디멘션 X의 입자는 단순히 몸을 조종하는 게 아니야. 숙주의 사고방식, 감정, 가치관, 그 모든 것을 그쪽 세계의 논리로 재구성해버려. 인간은 하등하다, 세상은 정화해야 한다 라는 헨리의 오만한 사상, 그건 헨리의 원래 생각이 아닐 확률이 100%야. 헨리는 가해자가 아니야. 디멘션 X에 의해 가장 처음, 가장 깊게 부패해버린 최초의 피해자이자 가장 불쌍한 희생양인 거야. 그리고 아까 혈액형이 바뀐 게 중요하다고 했지. 혈액형이 바뀐다는 거는 단순히 정신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수준의 변형이 일어났다는 증거이며 더 이상 순수한 인간이 아님을 나타내. 변형된 혈액은 디멘션 X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매개체가 되고 이 혈액이 초능력의 생물학적 기반이 되는 거야. 문서에서 나온 것처럼 11의 엄마가 MK 울트라 프로젝트 중 임신 상태에서 헨리의 혈액을 주입받고 그래서 11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지. 디멘션 X의 입자는 영구적인 각인을 나타낸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 혈액은 생명의 본질이며 혈액형의 변화는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하는 거야. 그렇게 헨리는 동굴 사고 후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라는 거지. 그리고 시즌5 에피소드 4에 미친 장면이 나와.
맥스가 베크나 마인드스케이프에서 동굴을 발견. 들어가 베크나 쫓아와. 동굴 앞에서 멈춰. 자신의 정신세계에서 모든 걸 지배하는 베크나가 동굴 하나를 무서워한다고 맥스가 홀리한테 이렇게 말했어. Inside a world of thousand memories might look nice, but it's not. This place is prison. 그리고 더퍼 브라더스 인터뷰에서 보면 이 동굴이 연극 네바다에 있던 그 동굴이 맞다라고 했어. 특히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면 연극과 더 많은 겹침이 있을 거라고 했어. 이유가 뭐냐? 그 동굴은 헨리 인생을 망친 트라우마의 발원지야. 8살 헨리가 12시간 동안 디멘션 X에 갇혀있던 곳. 마인드 플레이어에게 처음 잠식당한 순간 기억은 지워졌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어. 시즌4 11 기억하지? 실험실 학살 기억 앞에서 몸이 쇼크 상태.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었지. 헨리도 똑같아. 동굴은 자신이 인간성을 잃기 시작한 지점이거든. 근데 여기도 무서운 게 남아있어. 베크나가 동굴을 무서워한다? 그보다 더 강한 존재가 디멘션 X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 베크나가 모든 걸 초월한 존재라면 그런 장소를 피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피한다는 건 그보다 더 오래된 더 위험한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 그게 마인드 플레이어일지 테살 하이드라일지 그건 볼륨 2에서 밝혀질 거야. 그런데 테살 하이드라가 뭐냐고? 빠르게 요약할게. 테살 하이드라는 시즌 첫 에피소드부터 복선으로 깔린 진짜 최종 보스일 가능성이 높은 존재야. D&D에서 테살 하이드라는 8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머리를 잘라도 재생이 되고 각 머리가 독립적으로 공격을 해. 차원을 넘나드는 능력도 있고 극도로 지능이 높으며 정신 공격에 면역이 있어. 마인드 플레이어조차 두려워하는 존재로 언급되고 있지. 매 시즌 D&D 게임에서 보스를 항상 언급해왔거든. The Demogorgon! But Vecna wins! 그런데 언급된 보스 중에 한 번도 제대로 등장하지 않은 보스가 있어. Hunger for your blood. What is it? It's the Thessal Hydra, I'm sure. The Thessal Hydra! 당시 그냥 게임인 줄 알았지 이게 시즌5 최종 복선이었던 거야. 왜? 테살 하이드라가 최종 보스? 첫 번째, 더퍼 브라더스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했고 첫 에피소드에 가장 중요한 복선이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했었어. 이게 시즌5 최종 복선이었던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설정이 하나 뒤집히는 게 생겨. 지금까지 우리는 베크나가 마인드 플레이어를 만들고 괴물들을 조종하는 순서라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더퍼 형제 인터뷰에서 누가 진짜 보스인지는 마지막에 밝혀진다고까지 했어. 이 말은 순서가 들렸다는 거지. 우리가 오해했던 장면을 보자. 마인드 플레이어를 어릴 때부터 그리고 11에 의해 다른 차원으로 날아간 베크나가 그곳에서 마인드 플레이어를 만들어낸다 생각했지만 오해였어. 마인드 플레이어를 그리던 장면은 윌처럼 어릴 때 잊혀지지 않던 각인된 형상을 그리던 거였고, 그리고 헨리가 그 차원에 떨어졌을 때 데모고르곤들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 헨리가 그곳에 무언가를 만든 게 아닌 어릴 때 만났던 각인된 마인드 플레이어를 다시 만난 장면이었던 거야. 우린 이것도 뒤집힌 세계라 생각했지만 앞서 말했듯 뒤집힌 세계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미래의 현실 세계에 있던 11이 디멘션 X의 데모고르곤을 만나며 생긴 거지. 이걸 기준으로 서열을 다시 나열하면 베크나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실제로는 가장 완벽하게 마인드 플레이어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이며, 마인드 플레이어는 디멘션 X의 최종 보스 테살 하이드라의 차원 분신체 또는 하수인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테살 하이드라의 차원 분신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테살 하이드라와 마인드 플레이어가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 해석에 대한 근거는 시즌1의 복선에서 알 수 있어. D&D 게임을 통해 데모고르곤이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시즌1 마지막에 데모고르곤을 물리쳤다. 하지만 테살 하이드라가 그 당시 테살 하이드라가 시즌2의 보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시즌2에 등장한 건 마인드 플레이어, 즉 테살 하이드라는 마인드 플레이어를 처음부터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인드 플레이어의 진짜 정체가 테살 하이드라였다는 반전이지. 우리가 시즌2부터 쭉 봐왔던 존재의 진짜 이름이 테살 하이드라였던 거야. 테살 하이드라는 디멘션 X에 존재하는 거대한 본체이고 일부가 투영된 게 마인드 플레이어일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비유하자면 마인드 플레이어는 손전등 빛으로 벽에 비친 손그림자, 테살 하이드라는 진짜 손인 거지. 어찌되었든 베크나는 중간 보스 또는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하위 보스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럼 베크나의 정신 세계 속에 홀리와 맥스가 갇혀 있어. I was trapped inside Henry's mind. His memories. Nightmare, prison world, psychopathic piece of shit. Like Camazox. Camo. 이게 뭐냐면
What? 메들린 랭글의 SF 고전소설 시간의 주름에 나오는 개념이야. 소설에서 카마조츠는 그것이라는 거대한 악한 존재의 통제하에 있는 어두운 행성이야. 거대하고 육체 없는 악한 뇌는 모든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개인의 의지를 완전히 억압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통제하지. 소름 돋지 않아? 이게 디멘션 X에 존재하는 화살 하이드라와 매우 닮아있지. 홀리가 카마조츠를 언급했다는 건 베크나 자신도 갇혀있을 수 있다는 암시야. 카마조츠의 주민들은 그것에게 지배당하지만 그 사실을 몰라. 베크나도 마인드 플레이어 테살 하이드라에게 지배당하지만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 시간의 주름에서 주인공들이 카마조츠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러 가듯 어쩌면 홀리와 맥스도 베크나를 구하는 존재의 암시일 수도 있어. 홀리의 진짜 역할은 D&D 성직자잖아. 여기서 홀리의 캐릭터가 매우 중요해졌어. Can cast spells of protection to ward against evil spirits. Even cooler, she can cast a dimension door. 성직자의 역할은 정신방어, 정신지배와 공포로부터 보호하며 차원마법, 차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평화마법, 저주와 부패를 제거하며 회복마법,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치유하지. 홀리가 바로 이 성직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로 인해 홀리가 베크나를 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 만약 홀리가 성직자의 역할을 한다면 정신방어 마법으로 베크나의 정신 속에 테살 하이드라의 지배를 차단하고 보호막을 칠 수 있어. 베크나 마음 깊은 곳에 아직 남아있는 원래 헨리를 찾아내 동굴 사건 이전에 순수했던 소년 헨리로 베크나를 돌릴 것 같아. 헨리를 테살 하이드라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차원의 문을 여는 자, 성직자의 또 다른 중요한 능력은 차원의 문을 여는 것이었어. 지금까지 11이 무의식적으로 게이트를 열고 베크나가 의도적으로 게이트를 확장했어. 하지만 홀리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차원의 문을 다룰 수 있을 거야. 열린 문을 닫거나 특정 존재만 통과하게 하거나 완전히 봉인한다거나. 그리고 홀리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 헨리가 부패하기 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지. 놀랍게 헨리가 부패하기 전에 가지고 놀던 만원경을 그대로 홀리가 가지고 놀고 있던 장면이 나오지. 그리고 베크나의 마인드스케이프 안에 있어. 외부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지. 이러한 상징성으로 볼 때 외부 전선에서 11과 테살 하이드라가 물리적인 전투로 싸우고 윌과 칼리가 하이브 마인드와 정신적인 전투를 이루며 내부 전선에서는 베크나의 마음속에서 홀리가 테살 하이드라의 정신 지배를 제거하고 맥스가 12명의 아이들을 구출해 내갈 거야. 마지막 베크나는 홀리의 도움으로 자아를 되찾고 테살 하이드라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지 않을까 해. 하지만 막타는 윌이 치게 될 거야. 왜냐면 윌이 시즌1 마지막에 D&D 게임에서 테살 하이드라를 윌이 없앴거든. Will, your action! What should I do? Fireball him! Forget! Once fireball hits the Thessal Hydra, it makes a painful and then it crumbles to the ground. Blood and reaches for you one last time and 그렇게 이 장면이 시즌5 마지막 보스전에서 윌의 승리와 테살 하이드라의 최후 그 모든 걸 담고 있는 최종 장면 스포일러가 될 거라고 확신해. 그렇게 오늘 동굴의 기억을 피하며 세상을 혐오하고 도망친 헨리 크리, 반대로 친구들과 가족의 사랑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어둠마저 무기로 바꾼 윌 바이어스. 두 소년의 대비되는 선택이 우주의 운명을 가를 거야. 그리고 후회하는 헨리 크릴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히든 카드 홀리. 과연 이들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최종 보스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싸우게 될까? 자, 이제 너희 차례야. 댓글로 뇌피셜을 전부 풀어놔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며 더 소름 돋는 분석 들고 다시 돌아올게. 바이바이.